자, 우리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들이 건국 초기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같이 봐볼 거예요. 자, 일단 고구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손 들고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구려가 처음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졸본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대왕이었던 유리왕은 어디로 수도를 천도했습니까? 국내성. 맞습니다. 국내성이었죠. 나중에 가가지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수도를 나중에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총 3번의 수도를 천도한다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도 어디였다? 평양이었다. 평양성이었다. 그래서 고구려는 총 3번의 수도를 천도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백제는요? 백제는 총 몇 번의 수도를 천도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고구려 설명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백제 같이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조왕입니다. 고구려의 이 발전 시작은 태조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태조라는 이 호칭을 보면은 묘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묘호는 아닙니다. 묘호라는 거는 묘지의 이름인데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 왕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었을까? 어이 왕건! 오!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어이 왕소! 막 이렇게 막 왕소는 막 광종의 이름이야? 그렇게 막 부를 수 없었겠지. 큰일 난단 말이야, 얘들아. 사지가 그냥 아주 그냥 능지처참 당할 거야. 그럼 어떻게 불렀냐? 왕의 이름 대신에 부르는 이름? 묘호. 그러니까 묘지까지 가는 이름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조. 태조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태조라는 건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주는 묘호로 알고 있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고려를 만든 왕건과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태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였어? 주몽, 고주몽이었잖아. 그치? 고주몽이었잖아.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지만 그 사람한테 태조주몽 이렇게 부르진 않죠. 이 사람도 태조 왕일 뿐, 여러분들 1대 왕은 주몽이었고 2대 왕은 유리왕이었잖아. 그냥 이름이었다라는 형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추워. 춥지? 선생님이 에어컨 잠깐 꺼줄게. 혹시라도 더운 친구 있으면 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나만 바람 쐬도록 할게. 난 더워. 응? 견뎌. 자, 1시간도 안 남았어. 자, 이 태조왕의 업적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총 5부족이 돌아가면서 통치를 했다 그랬어. 5부족 연맹국가라 그랬지? 무슨 5부족이 있었어?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루부, 관노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까지 총 5부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부족, 유독이 계루부만, 계루부 고씨만, 고씨끼리만 왕이 세습을 할 수 있는 세습 체제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것보다 봐봐, 이건 왕이잖아? 절대적인 힘을 갖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학교에서 반장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반장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거랑 딱 한 명이 쭉 죽을 때까지 반장을 하는 거랑 뭐가 더 힘이 셀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반장을 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세겠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으로 왕위 세습을 한다는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 왕의 힘이 세지는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중앙집권화라고 얘기해요. 중앙이 어딘데? 왕 가운데지. 가운데가 누구야? 왕이겠지?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라고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에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소리를 해요. 기틀 마련. 왕의 힘이 세지는 그 시초, 기본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색깔을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그러면은 이 계루부 고씨들끼리 어떻게 왕위를 세습했냐? 형제끼리 세습할 수 있었어요. 왕위를 형제끼리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아니었어. 형제끼리 세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업종이 있는데, 이때 당시 부여라는 나라가 저기 있었다지. 부여도 나눠졌어. 동부여랑 남부여로 나눠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동부여가 아니라 저기 옥저 죄송합니다. 옥저. 아까부터 부여를 옥저라고 써놓더니 옥저를 북속합니다. 옥저를 정복해요. 이게 태조왕의 업적이었구나. 영토 확장을 했구나 라는 거. 아까 옥저는 고구려에 정복당한다 그랬지? 그게 바로 태조왕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태조왕의 업적 이야기를 하고, 태조왕 다음에는요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나라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왕이어서 고국천왕이에요. 우리가 고국천왕은 진짜 인기가 많았어. 엄청 파격적인 제도를 만든 사람이었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있을 거야. 특히 태장고등학교, 그리고 유신고등학교, 그리고 수원여고에서 이 문제는 나왔었어요. 선생님이 이번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아는데, 고국천왕의 업적이 나왔었어. 진대법이라는 업적이 있어요. 진대법이라는 것은 와 진짜 대박법이야. 진짜 대박법? 줄이면 진대법이잖아. 근데 왜 진짜 대박이냐면, 이게 가난한 농민들 있죠. 가난한 농민들한테 곡식을 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춘대추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 춘궁기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겠지? 들어봤겠지? 안 들어봤겠지? 안 들어봤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춘궁기라는 것은 아까 동건이가 얘기했잖아. 배고프다고. 그치? 가장 배고픈 시기가 봄이라는 거야. 왜? 봄에는 이미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들을 겨울에 다 먹겠지. 그럼 봄엔 먹을 게 없어. 땅도 이제 막 녹기 시작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 그치? 이렇게 나온 작물들을 먹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춘대추납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던 봄에 대출을 해준다는 거야. 나라에서 빌려준다는 거야. 빌려주고 가을 추자예요. 가을에 대신 내라. 가을에 이제 납부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춘대추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난한 농민들한테 농사를 잘 못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노인들은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어려움이 조금 있죠. 아예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직 농사 지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너. 자, 어쨌든 농사를 짓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 특히 여성들. 선생님한테 농사 지으라고 얘기하면은 소리 지를 거야. 빽빽 소리 지를 거야. 싫다고. 떼굴떼굴 굴러다닐 거야. 이 학생들 농사 짓고 싶어요? 뭐 힘들겠지. 우리의 노동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훨씬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와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다는 이 고국천왕입니다. 나중 가가지고 고국원왕과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딱 선생님이 추려가지고 학교 시험과 그리고 한능검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왕들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살짝 옆으로 갈게. 자, 이때 당시에는 서안평을 공격하고, 이때 당시에 중국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알아? 삼국지? 중국 삼국지 들어본 적 있어? 왜 유비, 관우, 장비 들어봤지? 그 사람들은 이제 총나라. 그리고 위나라는 이제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세운 나라였거든? 그때 이제 위나라에, 관구검이 침입했던 시기였었고요. 요거까지는 막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삼각형 모양으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 그럼 여기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는 어디야? 오나라지, 그치? 오나라. 그래서 우리는 오나라랑 수교를 했었어, 이때. 오나라와 수교. 사이가 좋아야지 수교를 할 수 있는 거야. 나쁜 사이끼리는 수교하기 어려움이 있겠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선풍기 조금만 내릴게. 컴플레이스예요?
네. 자, 그리고 오나라와 수교를 했던 동천왕이 있었고, 이후에는, 미천왕으로 내려가 볼게요. 미천왕은, 선생님 진짜 미천했던 신분이어서 미천왕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미천왕의 신분은 미천했긴 했어요. 미천왕 때 약 4세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세기를 한번 써주세요. 4세기경입니다. 4세기경. 미천왕은 이 서안평을 공격했던 게 동천왕이라면 서안평을 점령해요. 점령하게 되고 미천왕의 업적, 네,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낭랑이라고 하는 낭랑이 뭐냐면 우리 고조선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랬어? 네, 한나라의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했었다 그랬지.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해놨었던 기구야. 한마디로 고조선의 영역에다가 자기네 나라 영토, 이런 막 우리 고조선에 대한 어떤 간섭과, 이 감시를 위한 기구였다는 이 낭랑을, 그렇죠, 뽑아낸다라는 거거든? 없애버렸다는 거야. 낭랑군을 축출했었다. 미천왕의 업적이다. 특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특히나 진대법이고, 요거 태조왕은 너무 잘 나오니까 요 업적은 다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별로 미천왕의 업적 중에는 서안평을 점령했다 보나 낭랑군을 축출했다는 내용이 더욱 잘 나와요.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국원왕입니다. 거의 끝이야. 얘들아 힘내. 그 다음 구국원왕입니다. 선생님 근데 구국천왕이랑 원왕이랑 한 글자 차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국천왕이잖아. 천이라는 건 뭐야? 하늘이야. 그치? 하늘처럼 나라를 높게 해주시는 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하늘처럼 왕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거라면 원 하면은 뭐 생각나? 원왕? 오리여? 아니요. 원왕.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그 고국 원왕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아이고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고국 원왕은 왜 원통했을까? 고국 원왕이 원통했던 이유는 신라, 이때 당시 또 4세기잖아요. 지금 4세기잖아, 미천왕 시기.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었으니, 전성기가 가장 빨리 왔던 나라는 얘들아 백제거든.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역시 선생님이 요 사람을 근초고왕이요 라고 부르는데, 가끔씩 학생들이 광개토대왕 잘 기억하고 진흥왕 잘 기억하는데 근초고왕만 기억을 못해.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날 때는 괴최고왕이라고라도 외워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 근초고왕, 개최고왕, 알겠지? 역시 백제의 개최고왕, 근초고왕. 조금 없어 보이긴 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 근초고왕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건 영토 범위를 확장했다는 거거든요. 영토 범위를 확장하는 그 과정에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범해가지고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전사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고구려에서는 이게 왜 다른 왕들의 업적과 함께 써져 있지? 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 학교 뭐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연도별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가나다라로 고르는 문제.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학교. 선생님이 태장고등학교 태장고등학교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에서 고르는데 기역 하나 있고, 기역, 니은 2개 있고, 2번 문제에 기역, 니은, 디귿 3개 있고, 가나다라 있어. 그러니까 2개로 못 골라. 진짜로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런 문제로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백제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요. 자, 고국원왕은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전사시켰었구나 라까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꼭 중요해. 이제 5세기로 조금씩 접어들 거거든. 4세기 후반이고 5세기로부터 접어들면서부터, 5세기 하면 딱 기억나야 되는 게 5세기부터는 고구려의 시기야.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건 백제라면 5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건 고구려야. 6세기는 그럼 어딜까? 신라. 가장 늦었었죠? 신라이다. 전성기의 시기, 선생님 옆에다가 순서 써줄게. 백제가 처음이었고, 고구려가 2번째, 신라가 3번째였다. 4세기, 5세기, 6세기다.
오케이? 4세기, 5세기, 6세기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4세기 후렴에 들어가지고 이 소수림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까지 요 세 왕한테는 노란 색깔로 씌워줄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야. 역사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저명한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이름을 얘기하면 네로라고 하는 일타 강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흐름이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조선 왕조 중에 제일 평화로웠던 시기는 어느 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세종 아니면 영정조 때를 얘기를 해. 근데 영정조 때를 얘기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공부 안 한 친구들이야. 과연 영정조 때가 왕권이 가장 높고 평화로웠던 시기였니? 정조가 어떻게 살았는데 얘들아. 잠 한 번을 편히 못 잤던 사람인데. 그치? 장육령만 봐도 알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당시 세종이라고 얘기하면 얼추 그런 것 같아.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딱 생각하면 세종대왕 때는 신하들도 말도 잘 듣고 되게 평화로웠던 시기 같아. 너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태종 이방원. 야, 이방원 같이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고 태종 이방원은 죽어가지고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야. 태종 이방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권 자체도 높았었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이제 아들이었었던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살아있는 상태로 왕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세종대왕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신하들이 막 엄청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방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얘들아, 그 강력했던 왕권에 이방원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 그치? 평화로웠던 시기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 법안 이런 거를 한번 딱딱딱딱 다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자, 5세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원래 이름은요, 국광산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입니다. 이름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안 외워도 되고. 근데 광개토 태왕이라고도 하잖아. 이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이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던데 왜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많은 영토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이야. 근초고왕도 마찬가지지. 신라의 진흥왕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진짜 흥하게 하는 왕이야. 진짜 흥하게 한다. 두 글자로 줄이면은 진흥이지. 진짜 흥하게 하는 왕 진흥왕이 전성기를 이끌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흥왕이 가장 많은 영토 범위를 확장했었기 때문이거든. 영토를 확장하는 게 전성기의 기준이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란 말이야. 별표 3개, 장수왕은 4개, 소수림왕도 3개. 잘 나오는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수림왕은 그러면 전성기를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했었을까? 이 사람은 사실 광개토대왕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광개토대왕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광개토대왕의 아버지가 소수림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큰아버지였어, 큰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정말 소수림왕은 어떻게 보면 해안이 뛰어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 광개토대왕을 왕위에 앉혀준 것만으로도 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굉장히 전쟁 이런 거, 전목활동, 전투를 굉장히 잘했었거든. 그런 걸 먼저 알아본 소수림왕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나라의 규칙, 한마디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를 수용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키워드가 우리나라 최초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최초,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역사는 하나의 흐름. 그래서 언제 때 불교를 최초로 수용했는지를 알면 고조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여, 옥저, 고구려, 동해, 삼한 이때 있잖아. 이때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선지가 나왔을 때 이건 틀렸어 라고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로 불교를 수용했었던 때는 사실 후점에 이 불교를 수용했던 소수림왕 때였다. 최초였다. 불교를 수용했었고, 불교는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배워왔어요. 불교라는 건 얘들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설마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는데 진짜 잘못 아는 친구들이 있어. 불교가 중국에서 시작되는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중국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인도에서 시작돼서 동쪽으로 점점 전파가 됐던 거야. 알겠지? 동쪽으로 점점 전파가 됐었다. 특히나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대승불교가 전파가 됐고, 동남아시아에는 상좌부불교, 일명 소승불교라고 해서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학문처럼 불교를 알려주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학문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상좌부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와 이 동남아시아 쪽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쪽 불교는 조금 달라요. 아시겠지요? 자, 불교를 수용했었다. 그리고 우리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법. 이거는 법치국가의 기반이 된다. 하나의 법이야. 말씀을 전해가지고 알리는 율령.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이거는 가지고 온 건데, 배워온 건데, 태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나요? 태학. 태학을 설립합니다. 태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긴 학교야? 학이라는 것만 봐도 학교라는 건 대충 느낌이 왔겠지? 근데 그냥 학교가 아니야. 귀족들의 자제들이 갈 수 있는 학교야. 알겠죠? 귀족의 자제들이 가가지고 배워올 수 있는 학교가 태학이었어. 태학을 최초로 설립하는 사람도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중국이라는 선지 없이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소수림 왕을 가장 먼저 떠올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요 세 가지는 정말 잘 나오고, 여기 삼국에서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하는 게 불교를 어느 왕이 수용했는지, 율령을 어느 왕 때 반포했는지. 요 두 가지는 정말 계속 따라다닐 거야. 이 삼국시대에선 꼭 알아야 돼. 이거는 고구려 때는 불교도 율령도 다 어느 때였다? 소수림 왕 때였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여러분들도 우와 엄청 대단한 왕이야 라고는 알고 있지만 얼만큼 대단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토 확장. 근데 영토 확장도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옆에 보이잖아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북이 있고 남쪽이 있어. 고구려로부터 북쪽은 어느 쪽이야? 동해래. 옥저래. 부여잖아요. 그쵸? 부여잖아요. 부여가 있고 밑에는 백제가 있어. 부여, 백제를 둘 다 다 먹진 못하고요. 하고 일부는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영토를 확장했다. 이때 당시에 동부여를 복속하고 만주를 차지했던 거야. 그래서 노래에도 나오지?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괜히 나오는 노래가 아니겠죠? 요쪽 위에 있는 만주 일대를 거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벌판 달리라고? 만주벌판 달리라고. 그래서 만주벌판 달리는 광개토대왕. 부여는 위쪽, 북쪽에 있었지? 북쪽을 복속시키고, 그 밑에는요,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합니다.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 다 먹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은 재미있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광개토대왕은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했다가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어떡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 오래오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일찍 죽었어요? 영토 확장을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정말 정복 전쟁을 위해서 생을 다 바친 분이세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나라이다 라는 독자적 세계관을 형성했어. 응? 영락, 맞아요. 영락. 독자적인 세계관. 자, 독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했냐? 고구려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어. 고구려 스스로 대단한 나라고 황제의 나라고 엄청난 나라야라고 하면서 고구려는 장수왕 살짝 밑으로 내려야겠다. 미안. 자,
독자적인 세계관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그게 바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야. 연호라는 거는 연을 세는 연호거든요. 예를 들면은 쉽게 얘기하면 뭐 태조 1년, 태종 2년, 아니면은 뭐 갑오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세는 거야. 그 연호를 원래 중국의 연호를 따라 했었단 말이야. 어느 나라 연호를 따라 했었다고? 중국의 연호를 따라 했었는데 이제 한반도 안에서 고구려 안에서는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지. 영락이 뭘까? 서영락대리 이런 거 아니라 뭐냐면 영원한 락, 즐거움이라는 거야.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들한테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뭐 배우, 얼굴만 떠올라도 어때? 이 웃음이 절로 나고 기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뭐 결혼해서 그분들이랑 살 거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못 살아?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의 의사도 중요한데. 생각해보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우리 광개토대왕의 다른 이름은, 국강산,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을 기억 못하겠으면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영락대왕. 영락대왕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 그치, 영주야? 무슨 대왕? 무슨 대왕? 네, 영락대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광개토대왕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였습니다. 영락.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 여기 하나 더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3번. 신라를 구제해줘요. 신라를 구제. 네, 신라를 구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제화인가요? 아니요. 신라를 도와준다는 거야. 위기에서 내가 끌어올려서 완전히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도와줬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지도 잠깐만 이쪽으로 볼게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신라 여기 있지. 근데 여기 아까 변한으로부터 시작했던 나라 어느 연맹이 있다 그랬어? 가야연맹. 가야연맹이 있다 그랬지. 좋아. 가야가 있는데 이 가야가 아래쪽에 이제 김수로의 가야는 그냥 가야가 아니라 금관가야였고 이진아시의 가야는 여기 위에 대가야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가야라는 나라랑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대충 그려서 미안하다. 여긴 일본이야. 이렇게 조그만하다고? 내 마음에선 이래. 내 마음에선 조금 애자 어쨌든 이 신라라는 나라의 가야 연맹과 그리고 왜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침범을 했었어. 그러니 신라 입장에선 짜증이 안 나. 우리 동근이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찬이가 이렇게 막 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싶은데 얘 세 보여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신라의 왕은 누구였냐? 뇌물 마립간이었어요. 마립간이라는 건 왕이라는 칭호야. 알겠지? 근데 왕이라는 칭호 사실은 그냥 군장 중에서도 누구를 지도하는 군인을 지도하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이 마립간, 뇌물 마립간이 계속 막 침입을 하니까 또 특히나 이게 지금 전기거든요. 지금 삼국시대 전기잖아. 전기에서 연맹을 이끌었던 건 금관가야였어. 여기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전기의 가야연맹을 이끌었었던 나라가 금관가야였어. 대가야는 속해져 있었기만 했고. 근데 이때 금관가야랑 뇌랑 같이 신나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오니 신라는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다. 당신은 오세기. 여기에서 백제가 쓸까? 고구려가 쓸까?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야, 이거 얼마나, 광개토 대왕 나이를 봐봐. 뇌물마립간이 나이가 훨씬 많았었어. 뇌물마립간의 나이가 많았었는데도 광개토 대왕한테 제가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 고구려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했던 거지. 만약에 외우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광개토 대왕이야. 그럼 내가 뇌물마립간이야? 뇌물을 바쳐서
뇌물을 바쳐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고구려에서는 안 그래도 손 봐줄 생각이었는데 오케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라를 구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침범한 그 외와 가야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공격 대박인 건 가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으나 졸려. 어떻게 다들 졸려. 자, 정신 조금만 차려. 우리 시간 아직 30분도 안 남았어. 알겠지? 가야를 공격했었던 이 광개토 대왕은 가야를 멸망시키진 못했으나 금관가야의 힘을 대거 쇠퇴시켜. 그게 중요해. 금관가야의 힘을 쇠퇴시킨다. 금관가야, 쇠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관가야의 힘이 쇠퇴했다. 금관가야의 힘이 쇠퇴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전기가야연맹은 금관가야가 이끌었댔지. 이빨이 빠져버렸으니 후기가야연맹은 누가 이끌었겠어? 네, 후기가야연맹은 이진아씨의 대가야가 이끌게 됩니다. 후기가야연맹은 대가야에서 이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를 구제했었던, 신라에 침입했던 일본 외와 가야를 공격했었던 광개토 대왕, 나중에는요, 이제 한반도 중부까지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한반도 중부, 여기 쓰는 게 아닌데. 어쨌든 한반도 중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신라를 구제해주면서 이 광개토 대왕 능비라는 게 있어요. 장수왕이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니까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세워진 걸로 알려지는 광개토 대왕 능비, 만주에 있어요. 중국에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능비에는 우리가 동쪽의 오랑캐, 동이 신라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되게 독자적이지 않니? 얘들아, 우리 빼고는 다 오랑캐야 라고 얘기하는 고구려의 이 자신만만한 아주 독자적인 세계관. 졸려 죽겠지. 입을 내려. 자, 광개토 대왕 능비에서 이제 독자적인 세계관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동이라는 표현이었다. 동이, 동쪽의 오랑캐. 오랑캐 이자거든요.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신라를 나타냈었다. 우리가 신라를 구제해 주었다. 거기에 침입한 외와 이 금관가야를 아주 전멸시켰다. 뽑아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가장이었지? 근데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장수왕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요거 조금 지우고 장수왕의 업조까지 해보고 조금 장수왕,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 멸망까지 하고 할게요. 여기 옆으로 조금 넘겨서 얘를 지우고, 자, 이번에는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 왜 장수왕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오래 살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단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애들 없잖아. 그치? 장수하라는 게 뭐야?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는 뜻이야. 장수왕 오래 살았습니다. 네, 확인되는 나이 96세까지 살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진짜 오래 살았죠. 지금도 96세까지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자, 영주야, 장수왕 몇 년까지 살았다고? 66세? 네, 96세 좋습니다. 앞으로 안 써져 있는 걸 물어봐야겠어. 아주 그냥. 자, 장수왕은요, 우리 아버지 광개토 대왕께서는 만주 영역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였으니 어떻게 하자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러면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면 되겠다. 아버지가 북쪽으로는 영토를 넓힐 만큼 넓히셨어. 그럼 난 어떻게? 아래쪽을 차지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남진 정책을 펼쳐요. 남쪽으로 전진하라! 가수가 아니죠?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남진이라는 얘기했을 때 싸해지는 분위기와 여러분들의 표정,
남진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눈빛을 보면 자,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구나를 느낍니다. 자, 남진 정책을 펼친다. 남진 정책은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백제 있잖아, 얘들아, 백제. 백제라는 나라랑 이제 영토 확장을 하는 건데, 영토 확장을 하는 건데, 지금 딱 선생님 확인했거든? 도윤아, 이따가 수업 끝나면은 어머니가 돈킨도넛으로 오라고 하셨어. 자,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미안. 자,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이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했던 업적. 자, 광개토대왕까지는요, 고구려의 수도는요, 국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능비도 국내성 유역, 만주유역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때는 수도를 조금 더 남쪽으로, 그래, 한 걸음 성큼 가야지 남쪽으로 전진하는데 용이하겠지. 그래서 수도를, 네,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참 좋을 만한 내용이 뭐냐? 장수왕은 엄청난 계략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잘 싸우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 백제랑 고구려의 사이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니? 한 나라에서 파생된 나라야. 그치? 고구려에서 파생된 나라잖아. 고구려의 비료왕과 온조가 내려와서 세운 게, 한강유역에서 세운 게 백제였으니까. 게다가 얘네들 자색이 어떻게 했어? 보이지? 고구려랑 전사시켰잖아. 고구려랑 죽였잖아. 근총호왕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왕을 죽이는 이런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도 복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장수왕이야. 그럼 장수왕도 어떻게 했을 거 아니? 똑같이 백제왕을 전사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겠니? 심지어 이 당시에 백제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요, 어떤 왕이었냐면 계로왕이었어요. 어쩌라고요? 자, 계로왕이 뭐냐면 계로왕도 굉장히 이제 계책 부분에서는 뛰어난 왕이었고, 또 특히나 고구려, 이 장수왕한테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계책이 있었지만 그가 관가했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어. 계로왕은 장기를 너무 좋아해.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장기를 들 수 있는 친구를 이제 장수왕이 몰래 이제 보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백제 스파이를 둬가지고, 이때다! 하고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백제의 한성을 공격합니다.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어요.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 아차산에서, 서울에 있죠? 아차산에서 백제, 괴로워. 나 너무 괴로워.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 계로왕이 전사한다. 한다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해요. 이를 통해서 쓰고 있니? 오우, 그게 필기야? 놀라운걸. 자,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자, 우리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증거를 남겼을까? 인증샷.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밥 먹을 때 뭐 할 때 인증샷 남기지만 이때는 카메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인증샷을 남겨? 비석을 세우겠지. 마치 광개토대왕 능비처럼.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능비를 통해서 남겼잖아. 무덤에 세워진 비석으로 남겼잖아. 그래서 우리 고구려는 말이야,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야. 굉장히 대단한 나라란 말이야. 어떻게 남겼겠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흔적을 남겨 놓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차산 한성을 공격했다는 것을 통해서
고구려가 한강, 한마디로 한마디 진짜 중부 영토까지 완전히 차지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면서 또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때 당시에 이 장수왕은 중국이 당시 위진남북조였어, 얘들아. 위진남북조. 그러니까 남조랑 북조로 나눠져 있던 시기거든. 어렵게 설명을 안 할게. 한국사 시간이니까. 북조랑 남조는 사이가 안 좋아. 왜냐면 원래 중국 본토는 남조의 영역이었어. 남조. 남조의 영역인데 이 남조의 영역에 누가 들어왔냐면 남조가 이제 그 진나라였거든.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북조, 다섯 부족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저기 부여 쪽에다가 써놨었던 북방의 유목민족 누구라 그랬지? 엄청나게 무서워했던,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무서워했던 북쪽의 유목민족. 흉노였지, 흉노. 왜 다들 기억을 못하실까? 흉노라고 하는 무서운 북방의 유목민족이 있었잖아. 그 북방의 유목민족을 비롯해 선비족, 말족, 갈족, 저족 여러 가지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야. 그걸 우리가 북조라고 해. 그럼 북조랑 남조가 사이가 좋았을까? 우리나라도 생각해봐. 우리는 북한이랑 남한이랑 사이 좋아? 사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 정색하게 만들지 마. 자, 어쨌든 그렇게 사이가 서로 안 좋은 북조와 남조랑 서로 교류를 했어요. 우리 중국은 우리 중국이래. 무슨 소리야? 우리 고구려는 북조와 남조 모두와 교류를 했었다. 매우 대단한 일이죠. 북조와 남조 모두와 교류를 했었다. 그래서 균형적인 외교를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얘들아 사이가 안 좋잖아. 지금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일본이 있다고 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는데 일본이 북한이랑 엄청 잘 지내. 그럼 우리 일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나라랑만 잘 지내던가 우리나라랑 지금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자꾸 북한이랑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거리를 둘 텐데 북남조 모두와 균형적인 외교를 했다는 부분에서 그의 업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쇠퇴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고구려는 끝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맞추는 친구들 순차적으로 타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지울 때 동안.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 20 몇 페이지일까?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쇠퇴 나와 있죠.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쇠퇴 이 부분 여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를 했었지만 장수왕 다음은 문자왕이었어요. 문자왕 때 아예 저기 부여까지 쭉 복속을 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중국이 당시에는 아까 막 엄청 많았잖아. 춘추 전국 시대부터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위진남북조였지. 위진남북조 다음을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위진남북조 남조랑 북조가 있었다고 얘기했어. 이 남조는 원래 진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이 뭐 양나라였다가 저기 송나라였다가 다시 진나라였다가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요. 양송진 여러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북조는 아까 얘기한 오호라고 하는 다섯 쪽의 오랑캐들이 여러 나라를 만들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선비족의 북이었어. 선비족의 북이었어. 근데 이 선비족이 북이가 또 분열이 돼. 원래 이게 효문제라는 사람이 북이로 나라를 통합을 했었는데 이 북이도 분열이 돼. 북제와 북주로 분열이 되거든요. 이 혼란했던 나라에서 북주에 양견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 양견. 누구? 양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지. 양견. 네, 양견이 있었어요. 메마른 고등부에 귀여운 중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살맛이 나는구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눈 마주친 횟수랑 중등부 친구들이랑 눈 마주친 횟수는 진짜 비교할 수가 없군.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어. 자, 우리 양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아, 이 혼란했던 남조와 북조 시기를 북조의 양견이 수나라로 통합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 수나라입니다, 중국은. 중국이 수나라의 당시에 무엇을 만드냐면, 양견은 수문제고요. 수양제가 조금 중요해. 수양제. 수나라는 왕이 3명밖에 안 되거든, 얘들아. 금방 멸망하는 나라야. 근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왕이었던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운하를 만들어요.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쯤 배웠을 텐데, 우리 중국의 세계 4대 문명 배웠었을 거야. 그치? 맨 처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가 인더스 문명, 두 번째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했던 이집트 문명,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 네 번째가 중국 문명이란 말이야. 중국 문명은 대체적으로 큰 강을, 너 낙서하지 마. 낙서하지 말고 여기 봐. 자, 우리 중국 문명은 황허강이라고 하는 큰 강유역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책에서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황허강 밑에는 또 하나의 강, 양쯔강, 창장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중국의 대체적인 수도는, 자, 여기가 나급, 여기가 이제 개봉,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입니다. 여기가 장안이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장안의 화제가 되는. 요즘 이런 노란 색깔 원피스가 장안의 화제가 된대. 그러면은 동네 나가면 다 노란 색깔 원피스를 입고 다녀. 노란색이 쉽지 않은 색깔인 건 선생님도 알고 있어.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거야. 아, 노란색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들 다 검정색이잖아, 검정색. 그치? 누가 검정색 입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검정 색깔 약간 단색으로 입고 다니는데, 원색으로 입고 다니는데, 이 노란 색깔 원피스가 장안에서 화제가 된대. 장안의 화제가 된대. 여기가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안에서 유행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뜻이었었어. 이 장안은 수나라, 당나라 때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을 우리가 강의 어느 쪽이야? 여기 아래니까? 강의 어느 쪽이야? 여기 아래쪽. 남쪽.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강남이라고 불러. 아파트 값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싸늘하다, 진짜. 자, 강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쪽이니까 어때? 따뜻해. 그치? 남쪽은 따뜻해. 따뜻하면 뭐 하기가 용이하다 그랬어? 농사. 기가 막혔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우리 전라도를 곡창지대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곡창지대였어. 여기도 곡창지대야. 한마디로 이 수양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베이징이거든요. 탁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 베이징인데 여기 강남에서부터 장안으로 수 딱 들어가지고 베이징까지 오는 인위적인 수로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인위적 수로 운하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운하를 만들면은 여기에서 곡창지대니까 식량 오케이, 장안에서 군수물자 오케이, 베이징으로 올려가지고 군사들한테 싹 주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베이징 군대가 이렇게 동쪽으로 오면은, 자, 중국으로부터 동쪽 어느 나라 있어요? 고구려 있는 거야, 얘들아. 고구려로 쳐들어가자가 됐던 거지. 일단은 중국은요, 백제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백제로 쳐들어가자가 아니었어요. 자, 고구려로 쳐들어가자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수양제 때 대운하를 건설해가지고 지운다? 자, 대운하를 건설해가지고 만들어졌었던 무엇이냐? 살수대첩입니다. 이 살수대첩, 여러분들 대한민국 3대,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맨 첫 번째예요, 살수대첩이. 우리가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어떤 장군이 주도했을까? 이순신 장군? 어떤 장군? 네, 을지문덕.
우중문에게 쓰는 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아, 당신의 계략은 진짜 하늘을 뚫을 듯이 엄청난 계책이며 뭐 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치? 긁는 거지. 그렇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 사실상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면서 멸망합니다. 일시당초에 이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겠어. 그치? 노동력이 들어가다 보니 사람들도 힘들었던 거야. 고구려 원정 성공한다며!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해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이후에는 당나라였어. 당나라에서는요, 우리 수나라를 멸망시켰던, 선대 수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나라의 원수,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었는데 이게 바로 안시성 전투였거든요. 항상 안시성 전투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양만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만춘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안시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안시성 전투는 참 웃겼던 게 사실상 당나라가 안시성을 둘러싸고 흑산을 쌓았었어, 얘들아. 흑산을 쌓았는데 원래 이 전쟁이라는 거는 기후가 진짜 한 건 하거든? 러시아가 그동안 세계 역사적으로 이겼던 이유를 생각해봐. 겨울이어서요, 추워서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맞아.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워털루 전투도 추워가지고 아니, 워털루 전투가 추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폴레옹이 몰락기기는 추워서 그런 게 맞아요. 겨울이 찾아왔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안시성 전투도 비가 엄청 오는 거야. 흑산이 어떻게 돼? 무너져요. 흑산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또 안시성을 지켜내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당나라는요,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당태종이었던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되게 한국 사람 이름 같지? 이세민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고구려 더 이상 치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분명히 남기거든? 근데도 또 이제 이 당나라는 나중에 가가지고 신라랑 연합을 맺어. 신라 김춘추랑 김춘추랑 연합을 맺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게 660년이고요. 고구려는 668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이 신라랑도 전쟁을 해요. 그래서 나당 전쟁을 하는데 나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삼국통일하는 것도 676년. 얘들아 어떻게 외우냐고? 8년씩 더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 특강을 듣는 이유가 아닐까? 뭔가 빨리 외우고 뭔가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솔직히 660 더하기 8이 668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668 더하기 8이 676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망했던 고구려, 우리 멸망한 고구려를 다시금 세워 일으키자라고 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생각보다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백제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제 부흥운동이랑 고구려 부흥운동은 좀 결이 달라. 왜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을 해줘. 이 부분이 이제 그 신라의 삼국 통합에 조금 아니 어떻게 삼국을 진짜 우리 민족을 통일하려는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었겠냐, 왜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겠냐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때 당시에 건무장, 안승, 맞아요. 건무장이라는 사람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보덕국이라는 것을 세워요. 나 왕은추라고 들어가지고 왕은추? 보덕국이라고 하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를 세우면서까지 요거를 굉장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고구려 부흥운동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부흥에는 실패를 하고요. 고구려는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의 대를 이어가지고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부분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이어져가지고 고구려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백제 끝낼 거고요. 그리고 신라를 끝내면서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나갈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볼게요. 너무 힘들었죠? 고생 많았습니다. 숙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